자,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태아의 권리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얘기는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했는데 가끔 나와요, 시험에. 이 태아의 권리력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태아는 원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아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태아도 조만간 사람이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태아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태아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태아 보호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어요. 일단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닌데 태아도 사람이 될 예정이니까 태아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태아를 보호하는 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이때 일반적 보호주의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보호한다요. 즉 태아도 자연인과 똑같이 모든 권리 의무를 인정하자라는 게 일반적 보호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별적 보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아는 자연인과 똑같을 수 없고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데, 이 태아의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 게 어디냐? 세 가지인데, 상속, 둘째 불법 행위를 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에서만 태아의 권리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상속, 그 다음에 불법 배량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뭔 얘기냐? 보자고, 지금부터.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태아 병이 있고, 뱃속에 병이 있고, 정이 있어요, 아버지. 자, 이 상태에서 죽어요. 죽었어요. 그럼 상속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자식이 있어, 없어? 자식이 없잖아. 죽어서 순간 자연이 없죠? 밑에 자연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상속이냐? 을과 정이 상속 받아요. 나중에 태어나겠죠? 상속?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원래. 죽었을 때 사람이 아니야. 죽었을 때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없잖아, 밑에.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법적.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법률 요건이나 법에 대한 거는 발생한 법률 행위 시작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죽는 순간 죽었을 때 아직 자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이 아닌데 아직. 그러니까 얘는 상속권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상속 갖는 거야, 원래. 나중에 살아 태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래서 만든 게 이거라고. 개별적 보호주의. 원래는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데 개별적 보호주의에서 우리가 법에 보면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출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출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얘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태아인 동안에도 상속권은 있어요, 없어요? 상속권은 있어, 없어? 있어요. 태아도 상속권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이 상속에는 뭐 유류분, 유증, 대습상속 다 포함하는데, 유류분이 뭐냐면, 유류분권이라는 게 있는데, 유류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왼수 같은 마누라는 한 푼도 주지 말고 상속하면 안 돼. 그리고 죽었어. 유언장에다가 마누라는 한 푼도 주지 말아라. 유언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우리 마누라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누라는 한 푼도 주지 마 했어요, 내가 유언에다가. 마누라는 상속 받을까 못 받을까? 아니면 왼수 같은 둘째 아들은 한 푼도 주지 마, 이 막나이 같은 놈. 했다는 거죠. 유언장에다 크게 썼어요, 그것도. 이렇게.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유류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 3분의 1까지는 유류분권으로서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걔가 받아야 될 게 10억이라면 5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상속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유류분권이에요, 유류분권. 그 다음에 유증은, 야, 유언으로서 너 얼마 주고 쟤 얼마 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유증. 그러니까 태아한테 뭐 해라, 이게. 다 상속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안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사인 증여는 안 돼요. 사인 증여가 뭐냐면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 계약이에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뭐예요? 증여 계약. 자, 증여 계약, 증여는 계약이 아니에요. 증여는 계약이 아니야. 방금 얘기했잖아요. 계약이라고.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 계약이라고. 증여도 계약이에요. 그 무상 평무 계약인데 나중에 배울 텐데 증여도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태아가 해 못해? 누가 해야 돼? 자연인이나 법인이 해야죠. 그렇죠? 그럼 태아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권리는 여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태아가 계약하려면 계약 못하니까 누가 해줘요?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되는데 태아의 법정 대리인 건 존재하지 않잖아 우리 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있지만 태아의 법정 대리인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 우리 판례도 그렇고 판례가 되는데 사인 증여는 당사자가 있어야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시험에 종종 내요. 이거 사인 증여 안 된다고. 다음번에 다 되는데 이거 안 된다. 나중에 또 배워요. 다 배우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두 번째, 불법 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죠. 자, 보세요. 을의 뱃속에 태아 병이 있는데 A라는 애가 차로 임산부를 쳤네요. 차로 임산부 칠 수 있잖아.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막 약물도 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나네. 약물의 후유증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이 태아는 뭐 때문에? 얘가 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얘한테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 일단. 원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사람이 아니니까. 뱃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쵸? 근데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로 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저 규정에 의해서 얘가 나중에 기형으로 태어나도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저 규정 없으면 소용없어요. 쟤는 안 돼요. 청구 못 해요. 기형으로 태어나도 뭐 했든 간에 손해배상 청구 못 해요. 저 규정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개별적 보호주의에서 저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갑과 을은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인데 이 사이에 A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 A는 엄마는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해. 내 배상원데 뭐. 아빠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99.99% 확실하죠. 가끔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은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데, 그렇죠? 요즘에 그 뭐야 황급빈 내 인생처럼 보면 아는데, 그렇죠? 드라마 인기 좋은 거 맨날 보는 거. 자, 아무튼 그런데 옛날에 그거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식은 혼인 중에 출생자가 있고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어요. 혼인은 법적인 혼인을 얘기해요. 법적인 부부사. 혼인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 중에 출생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아요. 법에는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간주예요. 이거 본다 수준이에요. 추정이 아니라 거의 본다예요. 반증해서 못 깨요. 저 솔직한 말로. 반증해서 못 깨고 저건 간주 수준인데 혼인 중에 출생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아요. 뭔 얘기냐면 갑과 을이 법적인 부부죠. 부부면 얘는 무조건 아빠의 자식이 어떻게 된다? 추정된다. 친생아 추정받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난 아이는 무조건 어떻게 되든 내 아들이야. 무조건 법적으로. 근데 아빠가 보니까 애가 이상해. 날 안 닮은 것 같아. 머리카락 그래가지고 비교해봤더만 내 아들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쇼크 맞고 죽었어. 쇼크 맞고. 그럼 증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도 그러면 얘 자식일 거 아니까. 자식이에요. 그 증거가 명확해도 얘는 자식이야 무조건. 이걸 깰려면 어떻게 하냐면 친생 부인의 소라고 있어요. 친생을 부인하는 소.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판결이 나야만 친생자 추정이 깨져요. 이거는 반증해서 안 깨지고 이건 거의 간주예요. 간주 추정되어 있는 사실 간주인데 소송을 제기해서 깨야만 돼요. 소송 제기 안 해서 깨지만 판결 못 받으면 여전히 쟤는 무조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속돼 안 돼? 돼요.
자식 아니면 상속되는 거야. 만약에 상속을 막으려면 여기 아버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수동적에서 깨야 돼 이거. 안 깨면 얘 무조건 상속받아요. 아무튼 혼인 중에 출생자는 신생자 추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갑이 병이라는 애하고 또 바람을 폈네. B라는 아이가 나왔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얘는 엄마는 확실하죠. 마찬가지로. 아빠는 한 90% 확실할 것 같은데 아빠는 법적으로 없어요. 법적으로 얘는 얘 자식을 추적받지 못해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에 불과하죠.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해서 애비 없는 자식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중에 출생자는 친사의 출생을 받지만 혼인 외에 출생자는 친사의 출생을 못 받아요. 못 받고 쟤는 법적으로 엄마만 있고 아빠는 없는 애예요. 아빠는 없어요. 근데 얘가 내 자식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럼 얘의 자식이냐면 인지를 해야 돼요. 부가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을 인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인지를 하게 되면 얘는 법적으로 얘의 자식이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최모 회장님이시죠? 최모 회장님께서도 그 하나 옆에 있잖아. 조그마한 하나. 애기 하나 있죠? S모 그룹, SK 그룹. 있죠? A자 조그마해. 인지하면 자식 되는 거예요. 인지 안 하면 아빠가 없는 애, 애비 없는 애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지금 얘가 뱃속에 있어. 태아죠? 사람이 아니야. 아니지만 너무 기뻐서 이게 딸이고 아들이야. 너무 기뻐서 미리 인지해 줄 수는 있어요. 인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애가 아빠 인정해 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지를 뭐 할 수 있어? 받을 수 있고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인지를 받을 수만 있지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원래 권리 능력자도 아니다. 아닌데 권리자가 아닌데 우리가 태아도 좀 억울하니까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별적 보호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상속, 불법 변환 손해배상 청구권,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거기서만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태아의 땅, 우리 뱃속에 있는 애명의 땅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뱃속에 있는 애명으로 통장 만들어주자?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권리자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다 이렇게 돼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전부 다. 상속에서 본다, 불법에 본다, 뭐 인지받아서 본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써 있는데 굳이 학설까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정지적 건설이 있고 해지적 건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정지적 건설은 뭐냐면 자 상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정하고 이렇게 있죠 아까. 그럼 정지적 건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태아는 권리력이 상속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력은 인정해요 안 해요? 상속에 있어서는 우리 법은 태아의 권리력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상속에서. 근데 그 권리력이 일단 정지 스톱 정지돼 있다가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시기로 소급해서 태아의 권리력을 정한다라는 것이 정지적 건설이에요. 해지적 건설은 뭐냐면 일단 태아도 권리력이 있다. 상속된다. 권리력이 있는데 만약에 살아나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해지적 건설인데 그러면 정지적 건설과 해지적 건설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정지적 건설에 가면 얘가 죽었죠? 태아도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에서 있죠? 있는데 태아의 상속권은 일단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은 있는데 원래 얘는 상속권이 있는 애 없는 애 원래는 없죠? 근데 저 법에 의해서 상속권이 생겼죠? 있는데 상속권이 정지되어 있어서 얘하고 얘가 일단 상속을 받고 나중에 얘가 살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문제된 시기를 소급해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받아간 거 돌려줘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정지적 건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학설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일단 상속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얘가 태어나면 주는 거 아니야. 써버리면 어떡할 건데. 다 써버리면 어떡할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태아 보호에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지적 건설은
태아라도 일단 상속된다요. 상속되고 얘가 사산하잖아요. 죽잖아요. 아, 못 태어나잖아. 그럼 얘의 상속분을 얘가 가져간다는 거야, 한마디에서. 그러니까 태아의 보호에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 판례는 뭐냐면 정리조건이에요. 판례는 뭐다? 판례는 뭐다? 정리조건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 사실은. 판례는 정지 조건들에 의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태아가 일단 상속을 받잖아요. 이 경우에 태아가 상속을 받으면 태아의 재산을 보호할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태아가 상속 받았잖아. 그럼 세 조건에 의하면 일단 상속 받는다면서 일단 받으면 태아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 누구 있어? 없잖아. 태아의 법정 대리라는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있지만 태아의 법정 대리는 없거든. 그렇잖아, 지금. 이걸 이렇게 하려면 태아의 법정 대리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 조건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차피 정기 조건을 해줘서 그런 간에, 조건을 간에 살아서 태어나야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산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 태어나는 걸 전제로 해야죠. 아, 태아가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뭐 태아인 동안에도 상속 받겠지만 일단 사산했어.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살아서 태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서 태어나는 걸 전제로 해야지 사산하면 어떤 학설이건 뭐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좀 보자고요. 54페이지에 2번 태아의 권리능력 의.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관찰하면 태아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를 갖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태아는 보호할 수 없다. 태아 보호에 관하여는 일반적 법률 관계에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태아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관계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한정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뭐다? 개별적 보호주의. 그거 하나 알면 돼요. 우리는 뭐다? 개별적 보호주의다. 그럼 뭘 보호하냐? 나오죠? 2번. 민법상 태아의 권리력이 있는 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소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있죠. 사산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전부 다. 어떤 학설이고 어떤 거 간에 사산하면 의미가 없고 살아서 태어나는 게 전제예요. 첫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상속 나오죠. 그 상속에 보면 민법 천조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태아는 상속, 유류분, 대습상속, 유증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갖는다. 사인 증여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는 사인 증여의 경우 태아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인 증여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인지라 함은 혼인 후의 자에 대해서 부가 자기의 자로 승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행위하는 단독행위인데 민법 858조는 부는 포태 중의 자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태아도 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태아의 인지 청구권은 없다. 인지를 받을 수만 있지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보시면 되죠. 태아의 법률상주의 출생한 것을 본다는 의미에서 해제조건 소리고 뭐가 있다? 정지조건 소리인데 우리 판례는 뭐다? 우리 판례 뭐다? 정지조건이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뭐 이 학설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첫 번째 판례 보세요. 56페이지.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 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출생한 것 같은 같이 법률상 간주되었던 것이 되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태아는 사인증여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력의 중기에 보면 뭐 나오죠? 사망시인 아까 뭐라 했어? 맥박 종지사. 그렇죠? 심장이 멈췄을 때 그때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관계가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뭐예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출생신고건 사망신고건 간에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권리력이 생기고 소멸하는 것이지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사망신고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제한능력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거기 옆에다 아예 표를 만들어놨죠? 아예.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 한마디로.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특히 미성년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미성년자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자, 미성년자는 만 몇 살? 19세. 아까.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아까 했지만 전부 똑같다. 앞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얘는 뭐라고요? 지속적 괴력. 지속적 괴력. 얘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얘는 일시적 후원 혹은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성년, 미성년자, 정의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길른다 했죠. 법에서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다 까지 있으니까 한 말에 해서. 근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피특정 후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서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법원이 선고할 때에 너 이리 와봐. 끌고 가가지고 너 피성년 후견인 이거 만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너 지나가는 애 붙잡아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반드시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 그러면 이걸 미성년자는 법에 의해 길르니까 별로 필요 없고, 피성년 후견인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은데 일단 이건 동일해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이건 다 똑같아요. 진짜. 누구?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 치매 걸린 것 같아. 내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옆에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 있죠? 가족 사촌까지 가능해요. 사촌까지. 우리 고모가 좀 정신이 혼미하세요. 사촌의 친족 거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예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검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만든 게 뭐냐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있죠. 독거노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저거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독거노인 갖다가 복지사업하고 그런 건 누구예요? 독거노인 돌보고 복지사업하고 누가 복지사업해요? 지방자치단체 하거든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다 옛날에 저기 없었는데 이거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도 써놓은 거예요. 검사는 원래 있었고 지금 이거 써놓은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저도 옛날 금시단체, 한정시단체 할 때는 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서놓은 거예요. 얘들 당연하죠. 그 다음은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별로 볼 게 없어요. 색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갑이 있어요. 갑이 있어. 얘는 지속적으로 교대해 있어. 정신능력이 지속적으로 교대해 있어. 그럼 뭘 만들냐면 피성년 후견인 만들어야죠. 그러면 아직 얘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얘는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이냐. 좀 부족해. 부족했는데 이제 완전히 막 갔어,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완전히 많이 가버렸어. 그럼 피한정 후견인을 뭘 만들어야 돼요? 피성년 후견 만들어야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이 스스로 천치했겠지만 걔 법정 대리인 있을 거 아니야. 누구예요? 걔 법정 대리인. 한정 후견인. 피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피한정 후견인이고 여기에 법정 대리인이 한정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피가 당하는 거니까 말해서. 그래서 아직 얘는 성정 후견인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누구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야. 그냥 한정 후견인 참. 피 쪽에 썼어. 한정 후견인.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한정 후견 감독인이 있어요. 한정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얘들이 청구할 수 있어요. 얘들이. 당연한 얘기지. 얘는 피성년 후견인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됐고 만들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빠지냐면 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 감독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뭔 얘기니 지금? 알겠어 모르겠어. 갑은 아직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 아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누구야? 성년 후견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니까 성년 후견인은 없잖아. 그러니까 걔는 신청권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걔를 빼야 된다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감독인, 한정 후견인 감독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은데 본인 배우자 똑같은데 여기는 또 마찬가지. 한정 후견인, 얘는 아직 한정 후견인이 아니야. 아니니까 뭐가 있겠어, 걔는?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감독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한정 후견, 선정이 없고 여기 미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 감독인만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사실. 이거 청구권자 분들 경우 많지는 않거든, 거의. 많지는 않은데 일단 무조건 기억할 거는 얘들은 일단 기억해 놔야 돼요. 누구? 본인, 배우자, 매초,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공익의 대표인 검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장 5명. 요건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직 이게 안 됐으니까 빼고 나머지 애들이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쟤들은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뭘 할 수 있냐 능력. 자, 일단 미성원자에 보면 뭐라 하냐면 미성원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취소.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 되는 애한테 아빠 나 땅 좀 팔아볼게요 했다는 거죠. 얘가. 그랬더니 그래라 했다는 거죠.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동의했잖아. 근데 내 동의 없이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의 없이 하는 미성원자의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악quyền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권영유 대리 근무처. 권영유라는 대리야. 권영유라는 사람이야. 권영유 대리 뭐예요? 근무처. 써놨을 거기다가. 써놨을 거기다가 한번. 맞죠? 58페이지에 거 있잖아. 권영유 대리 근무처라고. 법정 대리 바로 위에 미성원자. 권영유 대리 근무처라고. 자,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 권영유 대리 근무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뭐라고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쵸?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그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나와요. 즉, 미성원자가 5천만 원짜리 땅을 1억에 팔았어요. 그쵸?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5천만 원짜리 땅을 1억에 파는 계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5천만 원짜리 땅을 1억에 파는 계약을 법정 내에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리하긴 유리하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니잖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은 받지만 땅은 줘야 되잖아. 이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내가 증여를 받아요. 미성원자가 증여받아. 증여계약 받아. 증여를 받는 거죠.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고 권리만 얻는 거지 뭐 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미성원자가 증여를 받을 수는 있어요. 증여받는 계약. 증여계약을 받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채무 면제 계약. 미성원자 채무 면제 주겠대. 그럼 의무만을 면하는 거죠? 가능. 그래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이 나와요. 미성원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이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업허가. 영업허가 받으면 그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고등학생 17살짜리 애가 아빠 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할래요 하는 거예요. 거기 관심 있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래라 했다는 거죠. 그럼 영업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럼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 뭐 물건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도 받아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 건 전부 다 거래행위 아니야. 그럼 거래행위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법정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영업허가를 받는 순간 영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안 그러면 전부 다 아빠한테 결제 받아야 되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영업허가 받으면 그 영업에 관한 건 독자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셋째, 유자는 유언이에요. 우리 민법에는 만 17세. 만 17세부터는 뭐 할 수 있냐면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절할 수도 있잖아.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 17세부터는 유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는. 법정 대리, 미미대인, 대리행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자는 근로계약 체결이에요. 미성원자도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법정 대리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근데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주면 절대 안 돼요. 근로계약 체결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미성원자 스스로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법정 대리 동의를 얻고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 대신 근로계약 체결해주면 애를 착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법정 대리 해주고 너 가서 일해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건 반드시 본인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했으니까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돈 받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무자는 무한책임사원. 이 무한책임사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회사 그러면 다 뭐만 생각해요? 회사. 회사가 무슨 회사야? 다 주식회사. 그렇죠? 근데 우리 학법의 회사는 네 가지가 있어요. 원래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회사가 4개예요, 원래. 그래서 합자, 한명, 유한, 주식 4개의 회사가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여기는 이제 무한책임사원이 있고, 여기는 무한책임사원이 없어요. 유한책임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나 주주야. 주주야. 근데 회사 망했어요. 망했는데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그렇죠? 그럼 주주들은 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회사가 망했잖아요. 부도났잖아요. 나는 그 회사의 주주거든요. 근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회사가 부채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주들은 그 회사 주주들은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요. 주식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이에요. 그냥 자기가 투자금만 날리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빚 갚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게 있어서 얘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져야 돼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 망했는데 자산보다 부채 많죠? 얘들은 다 갚아야 돼요.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의 경우에 그래서 이사나 이런 중요한 직책 있죠. 걔들은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 회사 망하면 내 돈으로 다 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99%다 주식회사고 유한회사는 50인 이하. 그러니까 주주가 50인 이하면 유한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유한회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택시회사, 주류회사가 있어요. 택시회사나 잘 안 보이는데 가끔 뭐 보여요. 택시회사나 주류회사가 유한회사가 많아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택시 다니죠. 택시 보면 무슨 운수하고 가로 열고 유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가끔씩 가면. 대부분 다 주인데 가끔 유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한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운반 차량 있죠. 주류 운반 차량. 거기 보면 뭐뭐 통상해가지고 가로 열고 유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유한회사예요. 그게 바로. 그게 유한회사예요. 얘들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미성원자도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도 있죠. 법적으로 무한책임 사원이 되면 무한책임 사원 지위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일일이 허락받을 수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따라서 무한책임 사원이 된 경우 무한책임 사원의 지위에 사는 것도 독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첫자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서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뭔 얘기냐면 아버지가 17살 먹은 애한테 등록금 하라고 100만 원 줬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 아빠가 등록금 하라고 100만 원 줬어. 뭐 해야 돼요? 등록금 써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등록금을 줬는데 자 100만 원을 처분 허락해서 안 했어. 했는데 뭘로 하라고? 등록금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데 써버린 거죠. 그럼 그것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목적에 반하잖아 지금. 등록금 목적에.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 판례도 그렇고 통례도 그렇고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100만 원 줬으면
그걸 갖다가 뭐 등록금 써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뭐 유흥비로 쓰든 뭘 쓰든 간에 그건 처분해왔다는 재산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권영유 대리 근무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헷갈려요. 이제 잘 봐요.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속적으로 결여했어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안 불안해? 모든 일에 다 불안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얘들의 행위는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사무처리 지속적으로 결여해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얘 법률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은 할 수 있는 걸 정해줘요. 얘 법률에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피성년 후견인 결정할 때에 요거는 너 혼자 해도 돼 라고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혼자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다시 얘는 저기 나갔어. 불안해. 그러니까 다 무조건 어떻게 해? 무조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요건 너 혼자 해도 돼 라고 정해준다는 거죠.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도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도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뭐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거래 같은 건 조금 할 여지가 있어, 없어? 있는데 부족하니까 큰 거래 이런 것도 좀 위험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위험하니까 그런 건 동의받아서 해 라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부족한 사람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책 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하는 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뭐 땅 팔거나 뭐 집을 구하거나 그런 건 너무 큰 거래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 불안하지. 자,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생에 걔 신분은 보내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걔 보고 집 팔라고 그래봐.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 사오래. 안 되잖아, 그건.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불안하니까 얘는 너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불안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은 법정들에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 해라 라고 정해준 거예요. 동의 받아야 되는 걸 정해줘요. 뭐 부동산 거래 뭐는 동의 받아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고. 그러면 그 동의는 받아야 되는 것은 법정들에 동의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동의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는 동의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할 때는 동의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죠? 그럼 그 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5살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5살짜리도 정신능력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얘들의 행위 모두 취소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근데 5살짜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너 해도 돼 한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중학생이면 돼. 좀 부족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는데 요거는 불안하니까 요거는 법정대에 동의를 받아서 해라 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한마디로. 동의 안 받고 하면.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이 없어요. 얘는 뭐 이거 못한다 이런 게 없어. 사실 피특정 후견인은 거의 능력자예요, 능력자. 일시적 후원, 특상 후원이 필요한 뿐이지 거의 능력자가 다름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미성원자는 법정들이 있어야죠. 누가 있어요? 친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 돼야 돼? 후견인. 무슨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근데 주의할 건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성년 후견인, 여기는 이제 뭐 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간에 다수일 수도 있고요. 법인일 수도 있어요. 후견인이 반드시 한 명이라는 법은 없어요. 2-3명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애가 있죠. 아이가 있잖아요. 친권자 누구야? 부모야. 2명이야, 거기도. 부모잖아요. 친권자는 부모야. 부모가 공동친권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 피한정인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후견인이 얘들이 재산이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담당 많을 수도 있으니까 다수일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어요? 법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1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법인은 안 돼요. 왜 법인이 안 되냐면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뭐 하는 입장? 보호를 해야죠. 애가 크니까 큰 입장이니까 보호를 해야 되니까 법인이 보호하면 안 되겠지. 사람이 보호해야지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보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사람이 보호해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는 사람만 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법인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성년자, 피성년자, 피한정에게 피특정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게. 처음 이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면 되게 헷갈려 이거. 특히 이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일정한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일정한 행위는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은 할 수 있는데 이건 불안하니까 동의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다음 미성년자는 뭐 법정에 동의 없이 하는 게 다 취소할 수 있고 근데 권영규 대리 근무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골치 아파요 이게. 좀 복잡해요 사실은. 자. 일단 좀 보죠. 56페이지에 보면 제한의제도 나오고 옆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제한의제 정리해가지고 미성년자 쭉 나오죠. 그래서 정의 미성년자는 만 몇 살? 19세. 피성년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하는 사람? 지속적 결력. 지속적 결력. 옆에는 똑같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 다음 옆에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예컨대 급하게 지금 뭐 계약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죠? 의식을 잃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계약해요 못해요 걔는? 못하지 의식을 잃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언제 깨어날지 몰라.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시적 구원이나 특정 사무군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에 하는 게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청구권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피성년 후견에 보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 나오죠 맨 밑에.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능력 보면 미성년자의 능력,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권리만 얻거나 응원할 만한 행위, 처분 허락한 재산,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주장 넘겨서 대리행위, 유언, 무한책임사원, 근로기관 나오잖아. 권영규 대리 근무처 외워놓으면 돼요. 그거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맨날 나오는 게 다음 중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물어보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그런 거 잘 나와요. 아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피성년 후견인 보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하는데 넌 이건 해도 돼 라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하더라도 마트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트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범위는 무조건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옛날에 금수산자, 한정수산자일 때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금수산자, 한정수산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걔들은 마트도 못 갔어요. 마트 간 행위도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그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무조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재작년 시험에 나왔죠.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 과도하지 않느냐죠. 근데 과도한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문제가. 틀린 거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 보면 피한정 후견인 보면 능력 가정법원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정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원래 할 수 있어 없어? 법률행위 하는데 이건 동의받아라 라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동의받아라. 근데 동의 안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마찬가지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법정 대리인에서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나오면 1인이라고 되어 있고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은 다수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고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앞에다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씩 좀 보자고,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건데, 58페이지, 미성년자, 1번 성년기. 미성년자는 만 몇 살?
19세. 누가 18세래?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일에 산입하여 여기에 따라 계산한다. 그래서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에 관한 성년의제. 이게 성년의제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혼인, 법률혼은 몇 살부터 할 수 있어요? 법률혼. 사실혼은 뭐 상관없어. 지들끼리 살든 말든지. 그렇죠. 법률혼은, 그러니까 혼인신고할 수 있는 연령. 몇 살? 만 18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였어요. 나이가 틀렸어요, 나이가. 근데 지금은 통일해서 남녀 18세,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행, 친권자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둘 다 낭랑 18세인데, 법정대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혼을 했죠. 혼인을 했어요. 혼인신고했죠. 그럼 법정인 부부죠? 자, 근데 얘는 몇 살? 18세. 미성년자야, 아니에요? 원래 미성년자죠. 그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에서 냉장고 하나 할 때도 엄마 아빠 허락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원래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지, 미성년자니까.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잖아. 법정대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잖아, 원래.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 할 때에도 법정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어떻게 한다? 의제한다. 얘는 제한여자가 아닌 게 돼버려요. 단독으로 우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주의할 건 이것은 사법에서만 성년이지 공법에서는 아니에요. 그 당연한 얘기지. 나 18세가 혼인했다고 술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 결혼했으니까 술 먹을래? 돼? 안 돼? 안 돼요. 19세부터 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 혼인했으니까 투표할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투표권 19세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혼인에 의한 성년은 사법 분야에서만 성년이지 공법에서는 아니에요, 당연히.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왜 그럴 수도 있어요. 18세 결혼했죠? 2달 살고 이혼했어. 근데 아직 여전히 18세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혼인하는 순간 뭐가 됐어? 성년했죠? 이혼했죠? 그 나이 18세죠? 다시 미성년자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는 혼인했죠? 그 다음에 이혼도 했죠? 산전수전 다 겪었죠? 나보다 낫잖아, 한마디로. 나는 혼인만 해봤지 이혼을 못 해봤거든,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으니까 얘들은 여전히 성년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혼인에 대한 성년의제 58페이지 맨 밑에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는데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 의제 효과는 존속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성년 의제 효과는 민법에만 인정되고 각종 공법 분야에서는 여전히 뭐다? 미성년이다. 그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행위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